우리 차례부터 한번 펴볼게. 차례부터. 이제 이 통합과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먼저 알고 순서에 맞게끔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례부터 조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크게 이 통합과학은 크게 4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Q1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Q2 또 다음 페이지에 Q3 그리고 Q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마다 막 진도가 우후죽순으로 막 나갔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대부분 학교들이 앞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제 중학교하고 다르게 고등학교 가면은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 달라. 뭐 물리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 생명과학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맡아서 하는 단원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서부터 나가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학교마다 조금씩 이 진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학교 문제고 어차피 나랑은 앞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나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 1단원에서는 우리가 이 우주가 탄생해서 진화한 거,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별이 탄생해서 진화되는 과정, 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진화하는 과정, 그리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 1단원에서 보통 여기 2개 정도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3, 4 여기 보이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화학1에서 배웠었던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 통합과학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그리고 물리투, 화학투, 생명과학투, 지구과학투 총 8과목이 있어. 과학탐구가. 그 8개의 과목 중에서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조금씩 갖고 오는 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당연히 1이나 2의 과학탐구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쉽겠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공부하면 안 되고 당연히 보통 중학교 때 과학을 한 90점에서 100점 사이 맞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통합과학 딱 시험 보는 순간 보통 잘 맞으면 70점? 평균적으로 50점 정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과학 쪽에 재능이 있고 이랬던 친구들, 뭐 재능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계속 과학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은 그래도 70점 정도 나와. 근데 중학교 때 벼락치기로 과학을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50점 정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해. 그나마 그 정도면 다행이야.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과목 평균 점수가 보통 3, 40점 정도 나옵니다. 찍어서 30점이 안 나오겠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면 기억, 니은, 디귿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그거는 그냥 찍었을 때 뭐 저기가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화학과 관련된 내용들, 여기는 뭐 물리랑 화학이랑 생명과학이 다 조금씩 섞여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지구과학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요 1단원에서 주로 배운다라는 거고, 2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랬을 때 이 물질들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냐.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는 개라고 배웠었지. 개. 기억나니?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뭐 배웠어? 지구계. 지구계에서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라고 불러주는데 그게 영어로 이제 시스템이야. 시스템.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 그 이제 중력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야. 중력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요 단원이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시스템.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던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런 것들 다 나오고요. 여기에. 그리고 직권의 변화. 1학년 때 이거 판구조론이랑 이런 거 배웠었지. 대륙이동설.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 시스템. 요거는 이제 세포. 그리고 생명체들이 어떠한 생명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유전 정보들에 의해서 어떻게
생물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우리 피부색, 머리카락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런 유전 정보들이 우리 DNA에 저장이 돼 있다고 이번에 시험 봤잖아, 그렇지? 그 DNA에 저장돼 있는 그 유전자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배울 거야. 이게 생명공학이랑 관련된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고 3단원으로 넘어가면 3단원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요 화학 변화. 여기도 이제 뭐 화학 1에서 우리 배웠었던 산과 염기,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산화환원 반응들은 지구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관련돼서 실생활에 얘들이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 단순히 과학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떻게 쓸 건데 어떻게 쓰였는데 라는 것들이 통합과학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원이 조금 어렵고 요 단원은 이제 우리 지질시대, 예를 들면 뭐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이런 지질시대와 그 시대들의 특징, 지구의 역사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생물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생물들의 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은 뭐 워낙 쉬운 내용이니까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했었고 생명과학에서도 했었고 이건 뭐 워낙 쉬운 내용이니까 이건 크게 별건 없고요. 마지막 4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번 시험 범위에 에너지 전환 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뭐 에너지들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고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뭐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전환들에 대해서 마지막 단원에서는 그래서 이 에너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는지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대단원 하나가 그냥 시험 한 번이라고 보면 돼. 1학기 중간고사는 1단원, 1학기 기말고사는 2단원, 2학기 중간고사는 3단원, 2학기 기말고사는 4단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 4단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앞쪽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뒤로 갈수록 좀 쉬운 내용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앞에는 원래 한 단원보다 조금씩 더 적은 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는 좀 더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원으로 나눴을 때. 자, 그렇게 해서 통합과학에 대한 인트로를 설명을 했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1단원부터 나갑시다. 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어제 우리가 우주 얘기를 하면서 우주는 세 가지로 부른다고 그랬지?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자,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잘난 척 하려고 써놓은 거니까. 그렇고. 자, 기본적으로 우주의 시작.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대부분 빅뱅 우주론이라는 녀석이 현재는 정설적으로 약간 대세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빅뱅 우주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 정상 우주론. 뭐 창조론도 있지만, 근데 창조론은 과학에서는 크게 막 저기를 안 둬, 비중을 안 둬.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두 개가 있는데, 이 우주론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리고 이 우주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 점점 진화를 해. 우주가 진화하면서 어떻게 원소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요 플러스 강의부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잘 보세요. 자, 우주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뭐 고대부터 우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주장하는 학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누구? 자, 아인슈타인. 자, 우주는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즉, 우주는 멈춰 있다. 자, 그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정적 우주론이라고 불러. 뭐라고요?
정적 우주론. 좀 적어두십시오. 정적 우주론. 정지 상태에 있는 우주더라. 반면에 르베르트라는 학자와 프리드만이라는 학자는 아니 무슨 소리냐, 우주는 팽창한다 라고 주장을 해. 팽창 우주론. 근데 봐봐 얘들아, 니네 아인슈타인이 우주 멈춰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르베르트랑 프리드만이라는 학자는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누구 말 믿을 거야? 그렇지. 열의 10명은 아인슈타인을 믿을 거야. 왜? 당대 과학자로서 굉장히 히트치고 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거든. 어마어마한 학자였으니까. 20세기 1900년대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아니 1900년부터 1999년까지지. 20세기를 통틀어서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백인을 뽑았어. 타임지 뉴욕에서 타임지가 뉴욕이냐 뭐 미국이냐 하여튼 타임지가 백인을 뽑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과학자로 들어가 있는 학자가 아인슈타인이야. 과학자 분야에서는 1위가 아인슈타인이었어. 그런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멈춰있대. 그지? 그러면 당연히 나라도 아인슈타인 말을 믿겠지. 봐봐, 니네 르메트르 들어봤어? 아니요. 프리드만 들어봤어? 네, 그런 거 같아요. 프리드만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본. 그래? 대단한데? 네. 물론 나야 알지만 니네는 못 들어봤을 건데. 어디서 들어봤대? 아무튼 좀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듣보에 가까운 분들과 뭐 엄연히 뭐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그치? 심지어 막 아이들에게는 우유를 만드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과 누가 봐도 이걸 믿을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돼 있었어.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 대립하던 이 시기에 당연히 이때만 해도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더 대세론으로 등장하고 있었지. 자, 이때 우리 어제 수업에서 배웠었던 그분이 등장을 해. 미국의 천재 천문 물리학자, 물리천문학자. 누구? 에드윈 허블이 등장을 해. 허블이 등장하면서 어제 뭐 한다 그랬지? 뭐를 발견했다? 최초로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는 외부 은하를 발견을 했다. 그리고 그 외부 은하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사방에 있는 은하들을 봤더니 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맞아? 그랬을 때 우주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고 그 은하들이 후퇴를 한다라는 걸 통해서 뭐를? 우주 팽창설을 주장을 한다고. 우주 팽창설. 이러한 우주 팽창의 증거가 관측이 됐음에도 누구야?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아. 그러다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되고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고 정정을 하기는 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던 상황에 허블이 결정적으로 우주 팽창설의 증거, 은하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 그걸 뭐를 가지고 찾아냈느냐? 적색편이라는 걸 가지고 찾아내. 적색편이. 여기다 한 적어줄게. 은하의 후퇴는 적색편이. 이걸 우리가 영어로 레드시프트라고 불러. 레드시프트. 적색편이. 이 적색편이라는 걸 찾아내고 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증거를 찾아냈어. 그랬더니 누구 쪽으로? 팽창 우주론 쪽으로 점점 이 대세가 기울겠지. 맞아요? 자, 그때 이제 두 명의 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정적 우주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믿고 있었던 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게 프레드 호일이라는 학자가 있어. 프레드 호일. 근데 요거 내가 지금 이렇게 교차해놨거든. 왜 그러냐면 이 이론의 근거에서 여기다가 요걸 더해서 만들어진 게 정상우주론이야. 나 이거 왜 이렇게 꺾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우주가 정지해 있다에 팽창설, 우주 팽창설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게 정상우주론이야.
그리고 여기 우주가 팽창한데 요 증거까지 더해져서 만들어진 게 빅뱅 우주론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사실상 맞다고 보면 돼. 어떻게? 여기에 정적 우주론에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증거가 발견이 되니까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야. 우주가 정지해 있다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 호일이라는 학자는 그래, 우주는 팽창해. 우주 팽창해. 인정? 근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우주 안에 있는 물질들은 어때? 우주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해. 우주는 커지지만 우주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우주의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어떻더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건 발견이 됐잖아. 멀어지는데 문제는 거기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또 생성이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해. 자, 그리고 이 프리드만의 제자였던 조지 가모프라는 학자는 아니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다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과거로 시간을 돌리다 보면 아주 작은 한 지점에서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요 빅뱅, 어제도 내가 중간에 설명했지. 여기서 빅 크다, 뱅 빵. 그러니까 뭐야? 빵! 이 큰 소리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빅뱅 우주론의 이름을 누가? 프레드 호일이 짓게 됩니다. 영국의 B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우주가 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터무니없는 이론이다라고 누구의 가모프의 이론을 조롱하던 중에 큰 폭발, 빅뱅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등장을 해. 그게 대폭발 우주론, 현재 빅뱅 우주론의 이름이 되는 거고. 굉장히 웃긴 상황이지. 이 사람이 장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이론이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현재는 크게 두 가지의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발견이 됩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두 학자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발견을 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두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하나씩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얘기합시다. 첫 번째, 자, 지금 현재 대세로 알려져 있는 이 빅뱅 우주론은요, 약 138억 년 전, 지금으로부터 대략 138억 년 전. 이거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 수치는 조금씩 변했어. 왜냐면 허블 상수를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거든. 근데 허블 상수가 은하들이 발견이 되면서 조금씩 허블 상수 자체가 값이 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들은 대부분 고정된 값이지. 근데 그 고정된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방정식이 있어. 그 방정식에 새로운 은하들이 발견이 되면 이 방정식의 기울기가 조금씩 변해. 그래서 예전에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 전에는 137억 년이었고 지금 또 138억 년이요. 불과 한 5년 만에 1억 년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구나.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몰라. 137일지 138일지 상관없어. 외워야 돼요. 아니, 안 외워도 돼. 그냥 대략 137억 년, 8억 년 정도라고 하면 되고, 굳이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 142억 년 이렇게 안 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계산하지 말자고.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 내가 지금 여기 점 찍어 놓은 거 보이니? 요거? 요거보다 더 작은 지점. 어제도 살짝 언급했는데 요거보다 더 작은 점에서 우주가 뭐야? 대폭발. 빵!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현재까지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뭐더라? 빅뱅 우주론 또는 우리나라 말로 대폭발 우주론이 된다. 알겠니? 어떻게 폭발한다고 우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 믿겨지진 않지. 그래서 우주가 팽창했다라고 하는 허블의 이론에 의해서
요 빅뱅 우주론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은요. 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대립해. 여기 상황이야, 여기. 여기에서 뭐를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들. 아까 증거들 얘기했지? 적었지? 여기 요거지.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 헬륨 질량비. 그치? 자, 이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었다. 첫 번째, 정상 우주론. steady state라고 불러주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 상태라고 되게 많이 표현을 해. 과학에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고 나간 만큼 들어오는 게 정상 상태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떤 상태?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정상 상태라고 불러. 알겠니? 그래서 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요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이 되는데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한다. 왜? 이 두 개의 이론은 허블의 우주 팽창설이 등장한 뒤에 나온 거니까, 그렇지? 공통적으로 우주는 팽창한다. 허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둘 다 우주의 크기. 우주가 커지니까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증가하는 거야. 증가. 그런데 우주의 질량이 뭐야? 물질의 고유한 양이지. 맞아요?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양이 질량이야. 그러면 우주가 커지면서 이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져. 그러면 그 가운데 새로운 은하가 채워진다라는 거야.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들이 생기면서 우주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 지금 봐봐. 은하의 수가 어떻게 됐어? 많아졌지? 은하의 수가 많아진다. 반면에 빅뱅 우주론은 은하의 수는 변함이 없이 뭐가? 우주의 질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알겠습니까? 일정하다. 질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은하에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니까 은하의 수가 증가한다. 은하수 아니요. 은하수. 알겠지? 은하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고 얘는 은하 사이의 거리가 증가한다라는 거. 그럼 보세요. 밀도라는 게 뭐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야. 우리 용해도에서 배웠었잖아. 물질의 특성에서. 그지? 용해도 밀도, 물질의 특성할 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런데 정상 우주론 보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지. 질량도 커져. 그럼 부피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하니까 밀도는 어때?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밀도 일정하다. 반면에 빅뱅 우주론은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일정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은하들이 방출하는 에너지도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정상 우주로는 질량이 증가하니까 방출되는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는 전체 부피 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고 방출되는 에너지도 증가하니까 우주의 온도는 어떻더라? 일정할 것이다. 우주가 초기에 만들어졌던 온도와 현재 우주의 온도가 어떻더라? 같을 것이다. 반면에 빅뱅 우주로는 크기는 커지는데 은하의 수는 변함이 없잖아. 그렇지? 방출되는 에너지는 일정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알겠니? 자, 그렇게 해서 요 두 개가 대립을 하는데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면서 만들어지는 빛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니까 얘가 맞네? 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야. 알겠니? 자, 하면서 이제 봅시다. 그러면 우주 초기의 원소는요,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기본 입자 밑줄. 기본 입자 밑줄.
자,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아, 그렇지?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알아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까지 알아, 그렇지?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쿼크라고 하는 친구로 이루어져 있어. 뭐라고요? 쿼크. 자, 지금부터 쓸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요 쿼크. 이 쿼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본 입자라고 불러.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베이직 입자, 베이직 파티클이라고 해서 기본 입자가 있는데, 자, 요거를 조금 이제 적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일단 설명 먼저 듣고 쓸 시간 줄게.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대폭발을 빵 해. 그러면 아주 찰나의 시간. 어느 정도 찰나냐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28제곱초. 그러면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띵띵띵띵띵띵띵띵 분의 1초.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거지. 폭발 순간이지. 맞습니까? 그 정도 찰나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져. 뭐라고?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다. 이 기본 입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쿼크라고 불리는, 딴 놈이 졸고 있네 오늘은. 아주 돌아가는 스토라. 칠거 없어요. 저기 예상 그 종이 좀 읽어줘. 쿼크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렙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렙톤. 그래서 렙톤. 자, 그래서 쿼크라고 하는 친구는 약간 중입자, 약간 무거운 입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렙톤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경입자라고 불러. 경입자, 작은 입자. 자, 그래서 쿼크와 렙톤이라고 하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입자들을 만들어내는 매개 입자들도 또 있어. 매개 입자들. 그리고 그 매개 입자까지 만들어내는 또 입자가 하나가 또 있어. 매개 입자의 질량을 전해주는 물질. 그래서 총 17가지의 입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을 해. 요거 6개, 12개지? 매개 입자 4개. 16개지? 그 매개 입자를 또 만드는 질량을 주는 입자 하나. 그래서 총 17개. 아마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힉스 입자라는 녀석이 있어. 힉스 입자.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노벨 물리학상이 그 힉스 입자에 의해서 힉스 입자를 발견하신 분이 노벨상을 받거든. 자, 그래서 쿼크라는 입자들이 있는데요. 이 쿼크라고 하는 입자들은 뭐냐?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는 입자들이 3개가 있어요. 반면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는 입자가 3개가 있어. 쓸 시간 줄게.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는 친구는 업쿼크. 이거 보통 U라고 써. 위쿼크.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다운쿼크. 아래쿼크. 위아래. 알겠습니까? 그 다음 넌 어딜 보고 있냐? 책이 나와있지도 않은데. 두 번째는 C. 참. CHARM. 매력 쿼크. 또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이상하게 하는데 맵시 쿼크. 그 다음에 얘는 S는 strange. 야릇한. 야릇한 쿼크. 이상한 쿼크. 이렇게 불러줘. 그 다음에 T. TOP. 탑. 꼭대기 쿼크. B. 바텀. 바닥 쿼크. 이렇게 6개의 입자들이 있습니다. 알겠니? 물론 이거에 반대되는 입자들도 있어. 요 위에다 짝대기, 지금 요 업쿼크 위에다 짝대기를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반입자라고 불러. 반입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야. 전하량이 반대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래서 각각의 반입자들도 있으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요 정도 6개. 위, 아래, 맵시, 야릇한, 꼭대기, 바닥 쿼크 6개의 쿼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렙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렙톤. 이거는 경입자라고 불러요. 경입자. 가벼운 입자들이야. 예를 들어 쿼크가 내가 쿼크라면
쿼크가 나 정도의 질량이라면 우리 머리카락 한 개 정도 빠진다고 해가지고 머리 감고 나면은 머리카락 빠지잖아.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좋아야지. 몸무게가 가벼워지잖아. 살 이상한 거지. 엄마 나 머리카락 빠졌는데 몸무게 가벼워졌어 이러면 미친년놈 소리 들어 그렇지? 그 정도의 질량인 거야. 머리카락 한두 개의 까닥.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벼운 입자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크게 질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인 녀석 그리고 전하량이 없는 녀석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뭐야? 내가 안 썼어. 전자요. 전자. 일렉트론 전자 배웠지? 요거 요렇게 쓰는 거야. 그리스자. 뮤온. 야 너 일어나. 뮤온. 그다음 세 번째 요거 잔전 타우. 약간 T 이렇게 쓰는 거. 거기서 일어나면 뒤에서 안 보이는 거지. T는 아니고 약간 여기 T 이렇게 저쪽으로 가. 자 그래서 전자, 뮤온, 타우가 있고 얘들의 각각 중성 미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거 V 아니야? R이랑 V랑 약간 이렇게 겹쳐놓은 것 같이 만든 거야. 이게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총 이렇게 6개의 경입자들이 있습니다. 얘들도 질량이 작은데 얘들은 그냥 무시할 정도로 작아. 아예.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기본 입자들이 뭐야? 빅뱅 우주론이 폭발하자마자 만들어집니다. 알겠니? 네. 자, 이거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역시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 대략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분의 1초. 역시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운 시간이야. 그 정도 됐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됩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야. 어떻게 만들어져? 쿼크와 쿼크가 결합을 해. 쿼크의 결합.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데 여기 쿼크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고, 자 보면은 양성자 우리가 보통 P라고 쓰고 프로톤이라고 읽어.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동그라미 안에 그냥 P라고 쓰기도 해. 프로톤의 약자. 이 양성자는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이구나.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 자,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양성자 안에 쿼크가 3개가 있는 거야. 3개가 결합이 되는 거야. 뭐 물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쿼크들 색깔도 있어. 색깔이 3개가 달라. RGB 3개의 색깔을 가진 RGB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몰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결국은 이 3개의 쿼크가 결합이 돼서 양성자를 만드는데 잘 봐. 업쿼크가 아까 얼마였어?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이었지.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자 그럼 업쿼크가 몇 개야? 2개지? 다운쿼크 1개지? 전하량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야? 1이 나오지? 3분의 3이니까. 그지?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냥 플러스 1이 아니고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무조건이요? UUD 위아래. 자 그리고 나서 중성자는요 N이라고 써. 뉴트론의 약자.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거나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가운데 N 뉴트론의 약자 N을 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표시를 해. 자 이 중성자는요 UDD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가 붙어. 알겠니? 자 그럼 업쿼크 하나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쿼크 2개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니까 3개 더하면 얼마? 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위아래 이렇게 기억하라고. 알겠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는요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뭐라고? 수소 원자 핵. 왜?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는. 근데 거기서 전자가 탈출해버리면 양성자만 남지.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양성자 그러면 수소 원자 핵, 양성자 똑같은 말이야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유가 그거야. 양성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불러준다. 됐어요? 네. 근데 수소 원자에게도 중성자 없어요. 중성자. 없어. 수소 원자 핵에는. 중수소에는 있어.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야. 알겠니?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세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한 개 한 개의 비율로 만들어져. 몇 대면?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져. 이제 1초쯤 됐어. 빅뱅 터지고 똑딱 1초 정도 지났어. 그쯤 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서로 변환이 돼. 변환이 돼. 근데 지금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 그럼 우주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팽창하고 있지. 우주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빅뱅 우주론이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현성아. 네. 예를 들어서 네가 용돈을 못 받았어. 얘야.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아빠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셔. 거기다 대고 아빠 용돈 줘야 될 거 아니오. 왜 안 줘? 이번 달 용돈 빨리 줘.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지. 네. 쓰레기지. 네.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막 이번 달 막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고 사업이 좀 힘든 달이 있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터진 그런 때쯤 같을 때는. 근데 거기다 대고 용돈 주라고. 용돈 줄 때 됐잖아. 이쯤 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 그치? 맞아 아니요? 우주의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어. 그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입자 입장에서는 입자가 우주 안에 포함된 거잖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우주한테 야, 열 줘. 에너지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나도 에너지 좀 줘. 할 수 있잖아. 아빠가 장사가 잘 돼. 아빠 용돈 좀만 더 주면 안 돼? 이럴 수 있지. 근데 아빠가 안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장난해? 이럴 순 없잖아. 그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지금 현재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어.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도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반응도 있어.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 흡수해야 돼. 반면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주변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해? 방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요거 좀 외워두세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 그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 없진 않아. 아빠가 힘들건 말건 나는 내 용돈 받아야겠다 그런 페루나들이 없진 않아. 그치? 어딘간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 중엔 없겠지만. 용돈 주라고. 그럼 아빠 사정이지. 나는 용돈 받을 때 됐으니까 줘야지. 이럴 수 있어. 그지? 근데 그런 애들이 많겠어? 아니면 아빠 힘들어도 식사 잘 챙겨가면서 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러는 친구들이 많겠어. 돈을 들여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 후자가 많을 거라고. 무슨 얘기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양성자가 중성자, 에너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보다 반대로 우주로 우주가 온도가 떨어지고 있네? 그럼 내가 에너지 너한테 나눠줄게 해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어떻더라? 훨씬 더 많아진다.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만들어졌는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보다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반응이 점점 많아지잖아.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비율이 몇 대 몇이 된다? 7대1이 된다. 자, 1초부터 이런 양성자 중성자 변환이 시작이 돼서 대략 3분 정도까지. 정확한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간은 선생님이 이따가 딱 하나 더 얘기를 해줄 테니 외우라고 하는 시간은 따로 있어.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대략 3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계속 변환을 해. 근데 어떤 반응이 더 많다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거보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반응이 어떻더라? 훨씬 더 많더라. 알겠니? 네. 그래서 그쯤 되고 나서 3분 정도 지나고 봤더니 우주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몇 대 몇이 된다? 7대 1 비율이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적읍시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요거 보고 넘어갈게. 기본 입자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물질의 기본 단위이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쿼크. 그리고 여기는 전자라고 표현했는데 교육과정상 렙톤에서 전자만 보통 얘기를 해. 그치만 선생님은 다 얘기를 해줬어요. 6개. 렙톤, 전자, 뮤온, 타우, 각각의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까지 총 6개가 있어. 근데 전자가 렙톤을 대표하는 입자다라. 시험은 전자만 나와요. 응? 시험은 전자만 나와요. 그냥 다 외워놔. 몰라.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교과서보다 자기들이 설명한 내용 위주로 이제 문제를 내.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 고등학교 가게 되면. 졸면 그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잖아? 그럼 끝나는 겨. 거기서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주는 순간 뭐 내 기억이 없는데 뭐 어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성자, 중성자. 방금 얘기했지?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양성자는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1개. 그래서 플러스 1가를 띄었고 중성자는 위 쿼크 하나, 아래 쿼크 2개. UDD.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 됐죠?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변환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서로 뭉치면서 원자핵이라는 걸 만들어. 물론 안 뭉치고 수소 원자처럼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친구들도 있어. 그러나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입자들 양전하를 띠지. 왜? 플러스가 있으니까 원자핵. 그리고 거기에 전자까지 들러붙으면 전자가 되는 거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물론 여기서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서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 그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연소가 뭐예요?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 가장 많은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 아. 자, 여기 보면은 요거를 조금 볼 거야. 요거 먼저 쓸게. 4번부터 요 3번 이후에 네 번째로 그러면은 약 3분 정도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 양성자가 지금 7개, 중성자가 1개가 만들어졌지. 이건 비율이야. 그러니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 헬륨 원자 핵. 우리 화학 했었잖아, 그지? 화학에서 이 헬륨 원자 핵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어. 기억나는 사람? 뉴런. 그 아니야. 펜타킬 그거 같은 거. 펜타킬 갑자기? 펜타. 펜타 아니야. 헬륨 원자핵을 뭐라고 부르는지 들으면 맞아 이럴 거야 아마. 어떤 학자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어. 화학원에서 나왔었어. 필사. 에이, 그거 말하면 다 알아. 어떻게 한 명이 모르냐. 진짜 섭섭하네. 알파 입자 들었었지?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게 이 헬륨 원자핵이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기억해.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 이 2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핵.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알겠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분 정도가 돼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3분 정도부터. 그럼 헬륨 원자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볼게요. 요거를 보면 돼. 자, 첫 번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먼저 결합을 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 그러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를 이루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 중수소 원자핵이라고 불러.
아직 우린 전자를 언급하지 않았어. 최초로 기본 입자에서 전자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전자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뭐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옷을 입어. 그 전까지는 빨개 벗고 다녔어. 마치 그런 상황인 거야. 얘들은 원자 뭐라고? 핵. 뭐라고? 원자 핵. 핵이라는 건 아직 전자가 결합되지 않았다. 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존나 뜨거워. 막 수천억 켈빈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원자핵에 전자가 얘는 플러스고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지. 결합을 하려 그래도 얘가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못 버티고 튕겨 나가버리는 거야. 이 당시에는 원자라는 개념이 없었어. 알겠니? 무조건 뭐라고? 원자 핵. 뭐라고? 원자 핵. 원자는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약 38만 년 정도가 지났을 때 원자가 등장한다라고 추정을 해. 38만 년. 놀라지도 않네. 폭발하고 38만 년. 38살, 38년도 못 살아본 놈들이 놀라지도 않아. 나도 이제 고작 39인데 38만 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산 거에 대략 한 10,000배 정도 해당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비로소 원자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지금 이제 꼴랑 몇 분 얘기했어? 꼴랑 3분 얘기했어. 그치? 카레 하나 데워질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 짜장 하나 데워질 정도밖에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전부 원자 핵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중수소 원자 핵을 이룬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 중수소 원자핵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그래서 삼중수소 원자핵이 돼. 또는 중수소 원자핵에 양성자가 하나 더 붙어. 헬륨3 원자핵이 돼. 또는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요 삼중수소 원자핵에 양성자가 하나 더 붙어서 양성자 2개, 중성자가 2개 되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아니면 양성자가 먼저 붙어 있는 헬륨3 원자핵에 뭐가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이루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거나, 이것도 아니면 중수소 원자핵과 중수소 원자핵이 그냥 붙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과정은 공통적인 과정이야.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 중수소 원자핵에 양성자가 붙고, 중성자가 붙고 양성자가 붙을 수 있고, 양성자가 붙고 중성자가 붙을 수 있고, 아니면 중수소 원자핵이 붙을 수도 있고, 결국은 뭐야? 뭐로 가든 헬륨 원자핵,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만 붙으면 된다. 알겠니? 됐습니까? 자, 요런 과정으로 뭐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지금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요거야. 자, 그럼 헬륨 원자핵 만들 때 중성자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2개 필요하지. 맞습니까? 2개가 필요해. 자, 먼저 이걸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뒤로 먼저 넘어갈게. 요거부터 봅시다. 자, 뒷페이지에 먼저. 이게 첫 번째 빅뱅의 증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원소의 종류,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야. 수소가 대략 75%, 헬륨이 대략 25%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잘 봐. 양성자, 중성자 초기에는 몇 대 몇이라 그랬어? 1대1이라 그랬지? 그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가 있었어.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보다. 왜? 그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반응이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그러면서 몇 대 몇이 된다 그랬어? 7대1이 된다. 됐습니까? 양성자가 몇 개? 14개. 빨강색. 중성자가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요 6개가 지금 바뀐 거지. 요거가 이렇게 맞니?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뭘 얘기했거든? 헬륨 원자핵을 얘기했거든.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양성자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중성자는 몇 개 필요하다? 2개. 그래서 이거 기본 단위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요 녀석이 뭐를 만들어? 지금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든 거야. 그치?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 남아? 원래 14개에서 몇 개 남아? 12개가 남잖아. 2개 썼으니까. 그러면 아까 양성자 선생님 뭐라 그랬지? 다른 말로? 외우라 그랬는데. 아이 수소 원자핵. 그치? 뭐야 붕어들이야 닭들이야 왜 기억을 못해? 그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자,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어. 그치? 그럼 보세요. 만들고 남은 양성자 수소 원자핵 몇 개? 12개. 헬륨 몇 개? 1개. 맞아? 그럼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1이 되겠지. 맞냐?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돼 있으니까 질량이 얼마냐? 1이야. 근데 헬륨 원자핵은 입자가 몇 개로 돼 있어? 4개로 돼 있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그럼 질량이 얼마야? 4야. 우리 이거 화학에서 배웠어. 원자량. 원자의 상대적 질량.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간다고. 그런데 보세요. 1자리의 질량을 가진 요 1자리의 질량을 가진 양성 수소 원자가 몇 개? 12개. 그럼 전체 질량 얼마? 12. 4자리의 질량을 가진 헬륨 원자핵 몇 개? 1개. 그럼 헬륨의 질량 얼마? 4. 그래서 만들어진 게 12대 4. 약 3대 1이 나온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다? 3대 1이다. 알겠니?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개수비 아니야. 개수비는 12대 4. 아니 12대 1. 그 다음 질량 수비는 1대 4. 곱해서 질량비가 12대 4. 즉 3대 1이 나온다고. 이게 이론적으로 지금 이건 이론적이잖아. 지금 설명한 건. 그치? 이론적으로 우주에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해야 된다? 3대 1로 존재해야 된다. 그치? 맞아? 이거를 증명해준 기업이 있어. 근데 저기서 양성자, 중성자가 수소랑 헬륨 만드는 거 말고 다른 걸로 만들면 그때는 못 만들어. 일단은 요거 선생님 얘기하는 것만 먼저. 자, 이건 뭐야? 옹이요 유부초밥 뭐 찾아보다가. 자, 잘 봐. 내가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 어디 있냐? 이건가? 잠깐만 어디 갔지? 아닌데? 수소? 근데 수소차 별로 안 쓰지 않아요? 지금은 잘 안 쓰지. 예전에 나온 선전인데 지금 여기다. 잘 봐. 잘 들어. 네. 현대자동차면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이야. 네. 이 대기업이 니네의 수소 헬륨 질량비를 증명해 줄 거야. 소리가 안 나냐 왜? 이걸 해서 그런가? 왜 소리가 안 나냐? 에이씨 소리가 안 나네. 다시. 소리가 안 나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수소 우주의 몇 프로? 75%. 아까 질량비가 3대 1이었잖아. 3대 1이면 75%와 25%라는 얘기지. 그치? 반박할 수 있어? 대기업에서 증명한 건데. 우주의 수소가 75%가 있대. 그러니까 무한한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 무한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한다. 현다이. 그지? 이걸 넥소라고 하는 현대에서 나온 수소 자동차 처음 광고할 때 이거 가지고 광고를 했거든.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런데. 자, 이거 아니다. 아이 뭐야? 자꾸 이거 소리. 자꾸 이거 이것도 왜 뒤집었어? 자, 그래서
수소가 우주의 몇 퍼센트? 75%. 헬륨이 몇 퍼센트? 25%. 정한이가 얘기했잖아. 다른 원소들은요. 이 당시에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안 만들어요. 왜냐면 제일 먼저 우주가 탄생하면서 만들어진 게 수소고 그 다음이 헬륨이야. 물론 지금은 현재는 어때? 얘들에 의해서 다른 원소들이 계속 만들어졌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을 할 거야. 그치만 수소와 헬륨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 증명하는 방법.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럼 우주의 원소들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스펙트럼 다 알지? 이렇게 세모난 유리 조각 같은 유리 도막 같은 데다가 빛을 통과시키면 얘들이 이렇게 빨주노초파나 뭐 분산되는 거 알지? 자, 그 스펙트럼을 보는데 첫 번째 봅니다. 별에서부터 방출되는 고온의 기체, 별에서부터 방출되는 요 빛이 그냥 요 스펙트럼을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의 연속 스펙트럼이 방출이 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뭐예요? 빨주노초파남보가 다 보여. 알겠냐? 그런데 이 별빛이 별빛이 오다가 중간에 온도가 낮은 저온의 기체들을 통과해. 그럼 기체 입장에서는 어때? 별빛이 통과하면 별빛이 내리면 샤라랄라라? 아니지. 에너지를 뭐해? 흡수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여기 정한이 앞에 여기에 화폐를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을 이렇게 놓고 슥 지나가. 그럼 정한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다 가져갈 순 없어. 하나만 가져가야 돼. 그러면 누가 봐도 5만원이지. 그 다음 서현이 앞으로 지나가면 아이씨 내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만원 갖고 가겠지. 그 다음 5천원 갖고 가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저온의 기체로 별빛이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 이 저온의 기체가 일부의 별빛을 흡수해.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니까 흡수되고 남은 녀석만 여기를 쓱 지나가. 그러니까 정한이를 쓱 지나고 나면 5만원짜리 비어있잖아. 그럼 거기는 빈 공간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선들이 까맣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기체가 이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뭐 했다? 흡수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체는 여기에 스펙트럼을 흡수해. 그러면서 얘의 기온은 어떻게? 저온의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치? 높아져. 그럼 정한이가 5만원 이렇게 해서 가져갔어. 그걸 보고 있던 준서가 뒤에서 내놔 이씨 하고 옆구리를 푹 찔러. 정한이 하면서 딱 놓쳤는데 뭐를 놓쳐? 5만원짜리 놓치겠지. 5만원을 가져갔는데 3만원짜리를 놓치진 않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이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이렇게 요 까만 선들의 스펙트럼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건 요 색깔 보이는 건 남는 색깔들이야. 흡수가 안 된 파장들이야. 흡수된 요 까만 파장들에 의해서 얘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고온의 기체로 높아지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다시 에너지가 주위로 방출되면서 저온으로 가고 싶어 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흡수한 에너지들을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방출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기체마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다 달라. 뭐 수소는 어떤 요 줄무늬만 알면 어떤 기체인 줄 알 수가 있어. 우리가 기체 종류를 알 수 있다고. 수소의 스펙트럼, 뭐 탄소의 스펙트럼, 뭐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야. 며칠 전에 선생님이 이제 애성이랑 캠핑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아는 누나가 뭐 요만한 뭘 갖고 왔더라고. 뿌리니까 이게 오로라처럼 불빛이 색깔이 막 변해. 우리 불꽃 반응 배웠잖아. 그지? 불꽃 반응색. 구리는 청록색 뭐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색깔 변화를 가지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얘들도 이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를 알면 어떤 기체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선의 두께를 알면 질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추정이 돼. 뭐 니네한테 하라고 안 해.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다고? 이 선의 위치하고 두께를 알면
원소의 종류와 질량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위에서 뭐라 그랬어? 우주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수소와 헬륨이 75대 25였어. 3대 1이었어. 그럼 지금은 어떨까 하고 지금 우주에서 나오는 요 스펙트럼 지금 선생님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같은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더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됩니다. 같은 원소의 경우는 흡수한 거, 방출한 거 위치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거 이제 흡수했을 때 에너지 흡수하니까 여기 흡수된 거, 방출할 때는 여기. 그래서 봤더니 어때? 이 스펙트럼 분석을 가지고 원소의 종류, 선의 위치, 두께를 가지고 함량을 할 수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예.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주에서 오는 별빛들을 한번 쭉 관측해보자. 별과 별 사이에서는 어차피 원소들이 없는 진공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별빛을 한번 우리가 봐보자. 그럼 별빛이 내릴 때는 어때? 샤라랄라라 내리지만 걔들이 지구로 도달하기까지 별의 주위를 둘러싼 대기들을 통과해서 올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 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런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위치를 찾으면 그 별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질량과 질량비를 구할 수 있다고. 그걸 통해서 우주에서부터 들어오는 별빛들의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도 어떻더라?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이 존재를 하며 스펙트럼 분석 결과 니네한테 뭐 분석하라고 안 하니까 수소가 약 74%, 헬륨이 약 24%를 차지한다. 이 당시에 75대 25였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왜 지금은 74, 24예요? 138억 년 전이니까. 138억 년 전 동안 수소와 헬륨이 그대로 유지가 되진 않고 다른 원소들을 만들었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2% 정도는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우주 전역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그래서 실제 예측으로 계산된 수소 헬륨 질량비와 현재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우주에서부터 발견된 수소 헬륨 질량비가 거의 3대 1로 어떻더라? 같다. 누가 봐도 증거가 될 수 있지. 맞아요? 그지? 제가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 심증이 있어. 근데 갔더니 흉기에 피가 묻어 있어. 집에 갔더니. 그럼 물증도 있잖아. 그럼 맞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거야.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실제로 계산한 값이 어떻더라? 같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소 헬륨 질량비 3대 1의 의미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첫 번째 증거더라.